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놀랍고 반가운 차량 한 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모델은 마세라티의 MC20입니다. 마세라티는 그동안 이 미드십 스포츠카를 잘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GT 성향이 강한 브랜드다 보니까 앞에 엔진이 달려있고 후륜 구동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1970년대에도 미드십 모델 보라라는 차도 있었고요. 페라리의 영향을 받았었던 마세라티의 전설적인 슈퍼카 MC12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미드십 스포츠카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는 미드십 스포츠카를 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페라리의 손에서 많은 것들이 벗어나서 스스로 여러 가지를 개발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차체도 새로 만들어야 했고 엔진도 새로 만들어야 했고요. 기존에는 마세라티가 가지고 있었던 FR 구조의 차량의 데이터가 많았지 이런 미드십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이겨내고 이런 미드십 스포츠카를 만들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너무 멋있잖아요. 보통 미드십 스포츠카라고 생각하면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자동차들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그 차들과 디자인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람보르기니는 막 각지고 우락부락한 느낌이 있고 페라리는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샤프한 느낌이 많이 있는데 이 마세라티는 확실히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이 차에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우아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공격적인 느낌도 같이 섞여 있어요. 위에 이런 패널 부분들은 상당히 부드럽게 처리된 그런 곡선이 눈에 띄기도 하고요. 이 차체 자체도 실루엣이 상당히 우아합니다. 사실 미드십 자동차가 되면 운전석을 조금 더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전체적인 이 레이아웃을 일반적인 자동차와 다르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곡선의 미도 상당히 잘 살렸고 이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지금 카본 파이버로 전부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또 카본 파이버는 고성능 자동차의 상징이기도 하고 레이스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쓰이는 소재인데 이게 함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독특하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세라티의 기존 모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디자인도 있고 또 차세대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기존의 마세라티와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는 향후 개발되는 마세라티 차량에도 적용이 일부 된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에 이런 공기 흡입구는 전부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해서 제작이 됐고요. 사실 페라리를 벗어났지만 페라리의 영향도 많이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공기역학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자동차지만 이렇게 도단한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공기 구멍을 바람이 통과하면서 차체를 꾹꾹 눌러주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다운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자동차예요. 이 마세라티 엠블럼도 조금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이제 색상이 조금 섞여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고 굉장히 심플해진 모습이고요. 자, 여기 이렇게 간소한 이 보통 트렁크라고 하는데 앞에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작은 서류 가방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요. 이 위에도 카본 컴포지트 소재가 사용이 됐고요. 트렁크 공간을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이 파팅 라인이 생기게 되는데 이 차는 지금 모건 모델이라 파팅 라인이 이렇게 좀 두꺼운 겁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이 파팅 라인이 생기니까 이 부분이 도드라지는 느낌도 들어요. 보통 다른 차들은 이 프론트가 굉장히 매끈하게 디자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드십 자동차이기 때문에 엔진에 공기를 많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엔진에 자연스럽게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통로까지도 전부 설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마세라티에서 미드십이 상당히 어색하긴 한데 맥라렌 720S 같은 경우도 이 옆면을 보게 되면 공기가 굉장히 잘 흐르게끔 이 굴곡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마세라티 MC12 같은 경우도 이 문 앞쪽에 굉장히 큰 공기 구멍이 있고요. 그런 공기 구멍이 옆면을 타고 오면서 차체를 꾹꾹 눌러주기도 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곡선 자체도 사실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공기 흡입구에 조금 더 공기를 잘 넣어주기 위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이런 스포츠카, 슈퍼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아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 이 볼륨감이 엄청납니다. 휠 디자인도 예전에 있었던 컨세카 영향을 많이 받았던 휠이고요. 카본 세라믹 디스크 브레이크와 지금 이제 브렘보와 함께 제작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륜에는 6피스톤이고 후륜에는 4피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거의 모건 모델이에요. 거의 모건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 양산차와는 다른 부분이 조금 있다는 것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차체 길이도 이 차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닌데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서는 차가 조금 더 깁니다. 보통 미드십 자동차에는 없는 이 트렁크 공간도 있어요.
뭐 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뭐 넓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 차는 이제 전기차 버전도 나오고 컨버터블 모델로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컨버터블이 이렇게 뚜껑이 접히게 되면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엔진 앞쪽으로 이 탑이 접어서 들어갔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격벽 바로 뒤에 지금 엔진이 있는 상황이라 탑이 어떻게 접힐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금 엔진과 이 머플러가 꽤 먼 편이에요. 보통 이 미드십 스포츠카들은 엔진과 이 머플러가 굉장히 가까운데 거리가 꽤 있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뭐 트렁크 공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마세라티가 추구하는 그런 사운드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서 머플러의 배관이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 깊숙이 있는 엔진은 이제 마세라티가 스스로 개발한 엔진입니다. 사실 마세라티가 1998년, 97년 이때 이후로 자체적인 엔진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페라리에서 기본적인 엔진을 가져와서 튜닝 정도만 할 뿐이지 자체적인 엔진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 계약은 끝날 거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0년대 들어서 자체적인 엔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는 3.0L V6 트윈 터보 엔진이고요. 제가 그냥 사진으로 구조만 봤을 때는 페라리의 3.9L 트윈 터보 엔진과 굉장히 비슷하긴 합니다. 물론 그 엔진보다는 작지만 구조 자체, 터빈이 양쪽 밑에 깔려 있는 것, 뭐 드라이 펌프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뱅크각이 90도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기존 페라리 엔진과 거의 비슷해요. 다만 특징이 있다면 페라리가 F1에서 사용했었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마세라티가 특허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양산차 최초로 들어가 있습니다. 간접 분사, 직분사 둘 다 사용하고요. 신기한 부분은 이 프리챔버에서 점화 플러그가 이미 연료를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그 폭발한 화염을 실린더 내부에 분사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실린더를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고 효율, 성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즉각적인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다 이제 카본, 지금 카본 컴포지트로 차체 대부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보통 레이스카에 많이 적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이 뚜껑을 만들었고 이 모양도 마세라티 로고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미드십 스포츠카가 후방시야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없어요. 후방시야가 없는데 자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 모건 모델이라 실제 렌즈는 없어요. 카메라가 달려서 리어뷰 미러로 이 카메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대적인 디지털적인 부분도 마세라티가 신경을 많이 썼고요. 뒷모습 디자인도 기존 마세라티의 그런 테일 램프를 굉장히 현대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LED를 예쁘게 만들었고 차체가 워낙 넓어요. 거의 2m 가까이 되는데 그 차체가 조금 더 강조되도록 그리고 차체가 더 낮게 보일 수 있도록 잘 만들어놨습니다. 와, 지금 다 카본이고 디퓨저 같은 경우도 제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게끔 이 핀들이 굉장히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세라티 엠블럼도 기아차가 K9에서 이렇게 비슷한 폰트를 썼는데 K9은 정말 안 어울리는데 마세라티는 정말 잘 어울리죠. 자, 마세라티가 뭐 그란투리스모, 그란카브리오 이런 차들도 있었지만 본격적인 뭐 슈퍼카라고 부를 수 있는 차들이 이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 차는 특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도어가 자,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보통 이제 버터플라이 방식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엔초 페라리가 이런 식으로 열리죠. 이 엔트리급 슈퍼카잖아요. 슈퍼카 브랜드들 중에서. 그래서 우라칸 에보 그리고 페라리 F8 트리뷰토 이런 차들 보면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도어가 열리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21만 달러 정도 되는 자동차인데 이렇게 굉장히 특별하게 열립니다. 대신 좀 열 때 부피를 많이 차지해요. 옆에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이 안쪽을 보시면 여기도 전부 카본 컴포지트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관에 적용되어 있는 카본은 진짜 약간 보여주기식 카본이라고 한다면 이 실제로 차체를 만드는 부분들은 견고하고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1500kg 정도 그 정도 나간다고 해요. 이 보시면 문을 열었을 때 일반적인 자동차랑 구조가 좀 다르죠. 이쪽 부분이 거의 쏙 들어가 버리죠. 이 부분은 이제 자동차 자체가 카본 욕조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본 덩어리로 된 욕조에 이제 운전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요. 사고가 나면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분리됩니다. 앞에 떨어져 나가고 뒤에 떨어져 나가고 가운데 몸통만 남고 그런 식으로 이 카본 튜브가 굉장히 안정적이기도 하고 무게가 한 100kg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슈퍼카의 그런 반응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가볍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아한 차를
우아하게 타고 내려야 되는데 내릴 땐 편하거든요. 내릴 땐 편한데 탈 때가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야, 이 실내는 전투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진짜 레이스카 탄 느낌입니다. 일단 뭐가 별로 없어요. 이 차는 좀 클래식한 느낌도 있고 무게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수납 공간 이런 건 뭐 애초에 없죠. 수납 공간 이런 건 없고 대신 이 앞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된다고 해요. 이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 있고 최신 마세라티 중에서는 가장 미래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스티어링 휠도 지금 모건 모델입니다. 모건 모델이라 뭐 이게 연결이 돼 있지 않아요. 스티어링 휠도 감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 이 알칸타라로 마무리되어 있는 것, 그리고 마세라티라면 이 컬럼에 거대한 패들 시프트가 붙어 있죠. 이것도 디자인을 피아 GT1 레이스에서 우승을 했었던 그 레이서가 참여를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개발 같은 것도 사실 마세라티가 한 5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R&D 센터를 새롭게 지었고요. 거기서 엔진도 만들고 이런 차체 개발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북극, 뭐 아프리카, 유럽, 미국 이렇게 직접 가지 않고 이 차의 90%는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측정된 데이터 값을 가지고 나머지 10%로 서킷을 가거나 실제 도로를 달려서 확인하는 정도, 그 정도 작업을 펼쳤다고 해요. 자, 스타트 버튼도 버튼으로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고 런치 컨트롤 버튼도 붙었습니다. 기어 버튼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고급 시계에서 아마 약간 색상이 롤렉스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지금 실제로 작동은 안 돼요. 이 돌리고 뭐 서스펜션 누르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리아의 샤벨트가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모데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상징하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안 기업들과 좀 콜라보를 많이 했어요. 네,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도 소너스 파베르라고 굉장히 최상급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자, 룸미러 룸미러 안 움직이네? 여기에 이제 그 카메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트렁크 공간도 있고 그리고 엔진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많이 못 눕습니다. 이건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미드십 스포츠카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긴 한데 이 차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여유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론트를 이제 올려주는 기능도 있어요. 리프트 기능도 있어서 5cm 정도는 이제 앞을 들어 올려주는 기능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시속 40km를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내려오기도 하고요. 이거 내리는 게 좀 쉬워요. 보통 이 거링도어나 이 시저도어 같은 경우 어려운데 내리는 게 생각보다 쉽네. 네, 간단하게 마세라티의 새로운 스포츠카 MC20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국내에는 내년 하반기쯤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저희가 출시되는 대로 지금 이제 모건 모델이었기 때문에 출시되는 대로 신차도 한번 다시 살펴보고 기회가 된다면 이 새로운 스포츠카를 타보는 경험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의 새로운 변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